네,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덧 6월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 주목할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연준과 관련된 그런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이 다양한 주장을 내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갈래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자는 의견입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을 여기서 마감하자는 의견인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비둘기파인 구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의사록에서도 몇몇 위원들은 추가적인 긴축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6월은 일단은 건너뛰자, 스킵하자는 쪽인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인사는 미니애폴리스 여는 카시카리 총재였고 최근에는 제퍼슨 이사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제퍼슨은 브레이너드의 후임으로 부의장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그 발언의 무게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역시 가장 대표적으로는 볼라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보우만 이사, 이런 분들이 매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일단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굳이 이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두 번째 스킵하자는 의견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나눠지고 있지만 우선은 중단하는 건 아니고 건너뛰자 정도의 약간 무게가 실린 걸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FOMC를 이제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전망하십니까? 네, 6월 14일에 예정된 FOMC에 대한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동결을 하고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장 매파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어제 세인트루이스 여든을 통해서 발표한 에세이에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밝혔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범위의 하단에 이제 막 진입을 한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 전망에서는 실업률 전망이 연말에 아마 한 4%대 초중반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성장률과 물가 전망은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회의 대비했을 때 은행권 금융 불안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표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쪽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FOMC 지금 일정이 이제 6월 14일에서 15일, 13일에서 14일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날 3시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미리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 텐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많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기 타결되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미 하원을 통과했고요. 이제 6월 1일 밤에 상원 표결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재정 지출의 축소 폭은 공화당이 주장했던 1,300억 달러 대비 낮은 500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일부에서는 반발이 존재하지만 지도부에서는 최종 통과를 확신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5일에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상원 표결이 패스트 트랙으로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패스트 트랙 절차가 무산될 경우에는 이 5일을 넘겨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쪽보다는 경기는 연착륙 또는 완만한 침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협상이 크게 지연되었을 경우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이 조기 타결된다고 하면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무부 TGA 잔고가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채 단기물 발행이 8월까지
최대 1조 달러 수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금리의 일부 상방 압력으로 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채 한도가 단기 금리에 미칠 수 있는 효과까지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월의 초이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의 채권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봐야 될 주요 일정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채권 투자 전략과 6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기준금리 3.5를 잠시 상회하는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드렸던 의견이 3.2% 수준의 국고채 금리는 당분간 크게 낮아지기 어렵고 오히려 금리 반등 시점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모색하자는 것이 저희의 드렸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또 투자의 시점이 기회가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6월에서 7월 정도까지는 연준과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 있는 시기고 8월까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세익경정 위주의 추경, MBS, 공사채, 은행채 이런 부분들의 발행에 대한 증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중기적인 고금리 확보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금융시장 일정을 살펴보면 6월 14일에서 15일에 FOMC가 예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유로존, 일본, 영국, 호주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수출입 관련된 동향, 제조업지수, 물가, 고용지표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이외에도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그리고 월말에는 국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일정들 잘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